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KSP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KSP 같은 경우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 도래했을 때 이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체로서 업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일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2%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추세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된 상승은 없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황을 보게 되면 조선은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조선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조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이 조선 업황부터 이 상반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격적인 측면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치적인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죠. 최근에 미중이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양강 체제죠. 중국 아니면 한국입니다. 이 한국의 모든 리스크가 다 중국 때문에 발생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면 한국은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조선 업종에게는 현재 계속된 호재성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관련된 이 정치적인 또 이슈가 자국 내에서 존재를 하는데 이 바로 대선입니다. 이 대선이 11월입니다. 특히 지지율 측면을 보게 되면 현재 굉장히 팽팽하죠. 이 트럼프와 바이든이 팽팽한데 이 바이든이 또 현재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율 측면에서 우위를 더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바로 이 정치적 갈등을 좀 부추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중국을 더 제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미국 내에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측면은 당연히 이 조선주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 사모펀드가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죠. 그래서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어떤 재료성 이슈나 이 산업이나 기업의 성장성이 확실할 때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매집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사모펀드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집하는 시기가 언제가 될까? 자, 이 부분을 파악을 해봐야겠죠. 제가 사모펀드의 매집은 이 정치적인 이슈와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1월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정치적인 이슈를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띄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죠. 그렇다면 이 미국의 중국 견제, 그래서 이로 파생된 한국의 이 조선수의 이러한 기사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히 예상을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 당연히 KSP도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전쟁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 정유소를 공격하면서 공급의 차질을 만들었죠. 공급이 감소하면서 유가 가격을 상승 추세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니까 이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과지수입니다. 신조 성과지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4년 내에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죠. 뭐 여기에는 고가의 기술력도 포함이 되는데 특히 선별수주 전략이 유역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가의 선박만 받으면서 수주하기 때문에 이 성과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중고 성과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 중고 성과지수도 22년부터 상승하고 있지만 특히 23년 같은 경우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해상운임이 올랐죠. 이 해상운임이 오르면서 이 선사마다 이 더 많은 배를 노선에 투입하려고 하지만 이 조선사 도크가 현재 꽉 찬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선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고성가 자체는 이 신규 선박을 또 발주하는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신규 성과 지수의 방향을 또 결정을 시키는 선행 지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자체가 상승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좋지 않죠. 이 환율은 달러 가치를 말을 하고 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이 국내 유동성 자체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악영향을 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주 산업입니다. 이 다른 산업과 다른 특징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 상방을 견인하고 이 기자재인 KSP의 주가 역시 상승을 끌어올리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PPI 지수와 CPI 지수인데 이 부분을 왜 가져왔냐? 이 미국 원달러 이 환율이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렸습니다. 다 PPI 지수와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결과인데 앞서서 제가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 때 드는 원재료, 이 원재료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비싸게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PPI 지수, CPI 지수 모두 상승하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뒤로 밀리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철광석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는 24년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중국 경제가 하락을 하고 있죠. 부동산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도미노 효과로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금리도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이 철광석 가격 자체는 이 조선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철광석 가격이 후판 가격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해야 후판 가격이 하락하고 후판 가격은 조선업 비용이기 때문에 이 후판 가격의 하락까지 이어지면 당연히 이 부분은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조선업과 철강 업체들의 후판 가격 협상이 있는데 앞서서도 확인했지만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23년 하반기보다 후판을 높여서 협상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년 하반기나 23년 하반기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협상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3,930원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추세는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RSI 수치를 봤을 때 과매수 구간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11선에서 주봉에서 11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죠. 주봉에서 11선은 인간의 심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심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듯이 주가 역시 11선 위에서 상승을 해줘야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선 자체가 3,250원 구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조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3,200원에서 3,3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그려봐야 된다. 자, 그리고 추후 더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측면이 부각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대내외적인 부분은 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차후 영상에서 변곡점이 생긴다면 이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KSP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